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준모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이론 시리즈 네 번째로 문자 연산, 어렵지 않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포함된 문자 연산, 다들 어려워하시죠? 오늘은 문자,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연산의 과정을 살펴보고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의외로 방정식 인수분해 등 문자가 포함된 연산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숫자만 포함된 연산은 잘합니다. 다만 문자가 포함된 연산을 잘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주된 이유는 숫자 연산은 상상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연산은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자가 포함된 연산은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없어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문자가 포함된 연산의 수행 시 연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 없이 단지 외워놓은 패턴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변형이 된 경우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아이들은 문자가 들어간 연산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문자를 미지수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방정식에 포함된 문자를 미지수, 즉 모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니 당연히 문자가 사용된 연산의 과정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문자는 어떤 수를 대신한 대수인 것입니다. 즉 방정식에서 사용된 문자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로 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모든 연산은 숫자의 연산과 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표현 설명을 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어서 방정식을 푼다는 문맥의 의미상 미지수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대수란 표현을 미리 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문자는 그저 알지 못하는 미지수인 선입견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즉 문자가 미지수라는 생각에만 집착한다면 용어의 의미 그대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유형별로 푸는 방법만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문자를 대수라는 생각에서 접근한다면 계산 과정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현상은 방정식에 사용된 문자를 대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반복 연산 훈련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수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자가 포함된 연산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자는 대수로서 수를 대신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문자 A가 자연수를 대신한다면 A는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수를 대신한다면 A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기준점인 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를 대신한다면 A는 마이너스 5.7일 수도 있고 플러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10.5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리수를 확장한 실수를 대신한다면 A는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2의 x 형태의 수를 대신한다면 A는 2의 마이너스 3승, 즉 2의 3승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2의 제로승이 될 수도 있고
2의 2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위의 마지막 예시처럼 형태를 이용하여 특정한 수의 유형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이 자연수일 경우 2n은 짝수를 나타내고 2n-1은 호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3n은 3의 배수를 3n 플러스 1은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를 나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수는 숫자와 마찬가지이므로 대수로서의 문자 연산 또한 숫자 연산과 동일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3a 플러스 4a는 3a는 a가 3개 있는 것을 뜻하고 거기에 4a를 더하니까 a가 총 7개 있는 것이 되어 7a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수를 이용해 식을 간단히 정리한 후 숫자를 대입하면 계산의 복잡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99 곱하기 101을 하는 것보다는 간략화된 식을 이용하여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겠지요. 또한 유용한 점은 대수를 이용하면 어떤 그룹의 모두 숫자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해당 그룹의 임의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특정 그룹의 성질을 연구하기 쉽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 예시처럼 2n이나 2n-1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여 짝수나 홀수와 같은 특정 그룹의 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여기 자연수 그룹 n에 대한 예시처럼 지정된 그룹의 임의의 수를 대수를 이용하여 지칭한 후 그 그룹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수의 개념을 인식한 후 문자가 포함된 연산을 공부해 나간다면 아이들은 오래지 않아 문자 간의 연산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수를 이용하여 각 수의 그룹이 가지는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대수학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방정식이 그러한 대수학 연구의 대표적 산물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고정된 수를 대신하는 문자들입니다. 원주율 파이, 자연상수 2, 우리수 루트 2, 함수값 로그 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함수값 fA도 함수가 수행된 결과값을 뜻하는 대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수를 대신하는 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A, B, C, D 등을 많이 사용하며 또는 첨자를 이용하여 x1, x2, y1, y2 등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변하는 수를 대신하는 문자입니다.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의 구간처럼 지정된 구간에서 변하는 임의의 수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변수라 지칭하며 주로 x, y 등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 또는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여기서 a, b는 실수, y는 이꼴 fx 등을 쓸 수 있겠죠. 또는 임의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소상 x, y로, 정해지지 않은 어떤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소상 a, b나 수소상 x, y 안으로, 그리고 특정한 정해진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소상 파이, 제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수연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자가 포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우선 접근 자세를 알아보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지수 x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주어진 방정식을 x = k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해를 구한다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을 x = k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주어진 식을 x 부등호 k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적용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에는 상수 대수가 좌측 변에만 포함된 ax-1은 2x 플러스 3의 풀이입니다. 그럼 등식의 원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x = k 형태로 만들어보죠. 그러려면 변수 x가 들어있는 항들은 좌측으로, 나머지는 우측으로 몰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똑같이 2x를 빼주고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공통인수 x를 묶으면 좌측과 같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좌변에 x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a-2의 역수인 a-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a-2가 제로인 경우 분모가 0이 되므로 역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접근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2가 제로인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a-2가 제로인 경우 원식에 대입해보면 제로 곱하기 x는 4가 되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는 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상수 대수가 좌우측 모든 변에 포함된 a 가로 열고 x-2 가로 닫고 더하기 1은 -c 가로 열고 x-3 가로 닫고의 풀이입니다. 문자가 많다고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숫자를 뜻하는 대수일 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등식의 원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x = k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변수 x가 들어있는 항들은 좌측으로, 나머지는 우측으로 몰아야겠죠. 첫 번째로 우선 해야 할 일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똑같이 cx를 더하고 양변에 똑같이 2n-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공통인수 x를 묶고 그 후 좌변에 x만 남기기 위해서 전번예와 마찬가지로 역수인 a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a 플러스 c가 제로인 경우 역수가 존재하므로 캣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식에 대입하면 0 곱하기 x는 c-1이 됩니다. 그런데 c가 1이 아닌 경우는 전번 예와 같이 해가 없지만 c가 1인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 핵심은 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주어진 관계식을 x = k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문자를 포함한 연산에 있어 방정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를 특정 숫자를 대신한 대수로 보고 숫자 연산하듯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후 반복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자, 어떠하셨나요? 이제 대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만약 지금 이해를 했다면 좋은 출발점에 서 계신 겁니다. 체독화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문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체득화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용모였습니다.